19살 서윤. 마지막 가족인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구나. 그때였습니다. 동사무소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벤츠 5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차림의 경호원들, 그리고 한 여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너 미정이 딸이니? 네, 근데 누구세요?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 엄마의 쌍둥이 언니야.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쌍둥이 언니. 한 명은 재벌 회장이 되었고, 한 명은 가난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딸 앞에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전 10시 동사무소는 평소처럼 한산했습니다. 복도 한쪽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창구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거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빛 복도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오전, 가족관계 등록 창구 앞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19살이었어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과 달리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병원 사망진단서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죠. 사망신고 접수됐습니다. 창구 직원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처리해봤을 거예요. 직원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겠지만 서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직원이 건네는 서류를 받아드는 서윤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톱 밑은 창백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몇 줄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서윤의 시선이 멈춘 곳은 가족관계란이었어요. 거기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죠. 김미정 모.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엄마. 서윤의 아빠는 서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비 오는 날 밤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때부터 서윤에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엄마 김미정 뿐이었어요. 엄마는 서윤을 키우기 위해 식당 일을 했고 새벽 배달 일도 했으며 청소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 설거지를 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돌았죠. 두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엄마는 웃으며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희만 잘 크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괜찮지 않았어요. 무리한 일들이 조금씩 몸을 망가뜨렸고 결국 작년 겨울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던 엄마는 입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 버텼습니다. 서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주말에는 카페 알바도 추가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고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체중은 30kg대로 떨어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병원이 아닌 낡은 원룸집에서 서윤의 손을 잡은 채로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나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대학도 못 보내주고 예쁜 옷 하나 못 사주고 정말 미안해. 서유는 그때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죠.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았고 엄마가 정말 떠난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화장만 간단히 마치고 유골은 납골당도 아닌 집 서랍 속에 임시로 모셔두었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된 곳에 모시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서유는 사망신고를 하러 왔던 거예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서유는 창구를 떠나 복도 한쪽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창구 직원들의 말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어요. 서윤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원룸 월세는 다음 달에 또 나가야 하는데 편의점 알바비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대학은 포기한 지 오래였고 친구들은 모두 대학 입학 준비로 바빴습니다. 서윤만 홀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건 서윤 혼자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죠. 친척도 없었어요. 엄마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아빠 쪽 친척들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유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텅 빈 방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엄마 냄새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음 정도였는데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놀라는 듯한 목소리,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급하게 달려가는 발소리들이었죠. 저거 봐, 차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 무슨 연예인이라도 오나? 동사무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인들도 직원들도 모두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서윤은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창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동사무소 앞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5대가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모델, 같은 색깔이었어요. 번호판도 연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행차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였죠. 두 번째 차에서도 세 번째 차에서도 비슷한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같은 정장,
같은 선글라스, 같은 자세였어요. 총 8명의 경호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가운데 차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정확한 동작이었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뭐야, 저거. 재벌 아니야? 재벌. 사진 찍어, 빨리. 동사무소 밖에 모인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가운데 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경호원 한 명이 문을 열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회색빛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여 있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는 없었지만 귀에 작은 진주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표정,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여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동사무소 안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어요. 실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경호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명령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장서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동사무소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원인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 여인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었죠. 여인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또각, 또각. 그 소리만이 동사무소 안을 채웠습니다. 여인은 가족관계 등록 창구로 다가갔어요. 창구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여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 사망신고가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만. 혹시 유족분이 여기 계신가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복도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사망신고하러 오신 분이 아직 계실 겁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쪽에 놓인 의자를 봤어요. 거기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무릎 위에 서류를 올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여학생. 서윤이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경호원들은 뒤에 서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윤은 여인을 올려다봤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늘어선 경호원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여인은 서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죠. 여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인은 서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서윤의 눈, 코, 인매를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요. 너.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서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서윤이요, 근데 누구세요? 여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이름은 김미정인데요. 그 순간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급히 다가왔지만 여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여인은 다시 서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너. 여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미정이 딸이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너 지금 혼자니?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윤 옆 의자에 앉았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여인이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모습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저희 엄마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알아. 너무 잘 알지. 여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여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의 쌍둥이 언니야.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쌍둥이 언니? 엄마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요? 서윤은 여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형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가족 이야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때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나,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윤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여인은 엄마의 쌍둥이 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언니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미정이는. 내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란 게 맞아. 나도 마찬가지고. 여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린 쌍둥이로 태어났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했어. 여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어요.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어. 지금처럼 복지가 좋을 때가 아니었지. 부모님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어.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절망했대.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애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둘이라니. 게다가 딸이었으니까. 그 시절엔 아들을 원하는 집이 많았거든. 여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부모님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 한 명은 키우고 한 명은 보내기로.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로 정했대. 먼저 나온 아이는 집에 두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기로. 여인은 서윤을 봤습니다. 나는 먼저 태어났어. 그래서 집에 남았지. 미정이는 30분 늦게 태어났어.
그래서 고아원으로 갔어. 서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분. 단 30분 차이로 운명이 갈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결국 고아원으로 갔거든. 부모님은 나를 키우려고 애썼지만 1년도 버티지 못했어. 결국 나도 같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지. 여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그때 미정이를 다시 만났어. 우리는 그제야 서로가 쌍둥이라는 걸 알았지.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 서유는 상상해 봤습니다. 어린 엄마와 여인이 고아원에서 만나는 모습을요. 서로를 처음 봤을 때 느꼈을 감정을요. 우린 정말 친했어. 여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서로를 금방 알아봤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았지. 미정이는 나보다 조용한 아이였어. 나는 활발했는데, 미정이는 내성적이었거든. 하지만 우린 둘이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 여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7살 때였어.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 왔어. 아이를 입양하러 온 거였지. 서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부부는 나를 선택했어. 미정이가 아니라 나를.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가기 싫었어. 미정이랑 떨어지기 싫었거든. 울면서 매달렸지. 같이 데려가 달라고, 둘 다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그 부부는 한 명만 원했어. 그리고 나를 선택한 거야. 여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정이를 봤을 때가 기억나. 미정이는 울지 않았어. 그냥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지. 언니 잘 가. 행복해.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유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 부부는 누구였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대성그룹 회장 부부였어. 자식이 없던 그들은 나를 입양했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줬지. 서유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성그룹.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나는 좋은 집에서 자랐어. 학교도 좋은 곳에 다녔고 유학도 다녀왔지. 대학은 미국 아이비리그를 나왔어. 그리고 회사 일을 배워서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은 대성그룹 회장이야. 서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이라고요? 눈앞에 앉은 이 여인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니요. 하지만 난 단 하루도 미정이를 잊은 적이 없어. 여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입양된 그날부터 나는 미정이를 찾고 싶었어. 내가 좋은 곳에서 자라는 동안 미정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힘들지는 않을까?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 여인은 서윤을 봤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미정이를 찾기 시작했어. 사람을 고용해서 고아원 기록을 뒤졌지. 하지만 미정이는 찾을 수 없었어. 고아원을 나간 기록이 없었거든. 그냥 사라진 거야. 서유는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15살에 고아원을 나왔다고 했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야 했다고요. 30년을 찾았어. 여인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 경찰에도 의뢰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 병원 기록, 주민등록, 심지어 감옥 기록까지 다 뒤졌어.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 여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택했어.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내게 연락이 오게 해달라고.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 요청했지. 서유는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 온 거였어요. 엄마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요. 오늘 아침 연락을 받았어. 여인이 말했습니다. 김미정, 사망 신고 접수됐다고.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확인해야 했지. 여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너를 봤어.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미정이 딸이라는 걸. 너는 미정이를 너무 닮았거든. 서윤은 여인을 봤습니다. 여인도 서윤을 봤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는 정말 떠난 거니?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흘 전에.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동사무소 의자에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경호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동사무소 사람들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여인을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결국 서유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너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서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은요. 말해줄 수 있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15살에 고아원을 나왔대요. 그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15살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대요. 의류 공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했대요.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그걸로 작은 방을 얻었대요. 그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입에 갖다 대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는 17살이었어요. 서유는 엄마가 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공장 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대요.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공장에서 떨면서 일했대요.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밴드를 붙이고 일했대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17살을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은 강남의 집에서 따뜻하게 지냈죠. 피아노 레슨을 받고 좋은 학교에 다니며 주말이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같은 시간 미정이는 공장에서 손가락이 찔리며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을 모아서 검정고시를 봤대요. 공장 일 끝나고 밤에 혼자 공부했어요. 도서관도 못 가고 방에서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대요.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웠대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아빠를 만났대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아빠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보다 3살 많았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대요. 엄마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대요. 엄마가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엄마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다 줬대요.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미정이에게 따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요. 둘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어요. 22살 때였대요.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둘이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대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도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가 태어났어요. 회장은 서윤을 봤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정말 기뻐했대요. 병원비가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대요. 아빠도 엄청 좋아했고요. 제 첫 옷가지들은 아빠가 직접 골라서 샀대요. 셋이서 작은 원룸에 살았지만 정말 행복했대요. 서윤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5살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이었어요. 아빠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과속 차량에 치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저 혼자 키웠어요. 서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계속했고 식당 일도 했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어요. 청소 일도 했고 전단지 돌리는 일도 했고 마트에서 시식 코너 일도 했어요. 엄마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루에 3군데씩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회장은 미정이의 삶을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학교 갈 때 도시락을 꼭 싸줬어요. 엄마는 안 먹어도요. 제가 먹고 싶다는 것도 웬만하면 사줬어요. 엄마 자신은 아껴둬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키웠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으려고 했어요. 제 앞에서는요. 손이 터져도 허리가 아파도 밤새 일해서 눈이 충혈돼도 엄마는 제게 웃는 얼굴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괜찮아. 우리 윤희만 잘 크면 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회장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암 말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병원비가 아까워서 입원도 안 했어요. 항암 치료도 몇 번 받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비쌌거든요. 그냥 집에서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엄마는 점점 말라갔고 얼굴이 노래졌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밥도 거의 못 드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제 걱정만 했어요. 윤아,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엄마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원도 아니고 우리 집 낡은 방에서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대학도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예쁜 옷 하나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회장은 서윤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가. 언니가 너를 못 찾아서.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회장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갈라졌습니다. 미정이는 끝까지 나를 찾지 않았을 거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날 걱정할 아이였으니까. 내가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찾지 않은 거야. 날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회장은 서윤을 더 꽉 안았습니다. 서윤도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서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사무소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어요. 경호원들도 멀찍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서며 차에 타기 전이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룸이요, 역 근처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 가봐도 될까? 네.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제 집은 좀 낡고 작아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미정이가 살던 곳을 보고 싶어. 너랑 함께 살던 곳을. 서윤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경호원이 차 문을 열었고 회장과 서윤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 은은한 향기, 조용한 엔진 소리. 서윤은 처음 타보는 이런 차에 어색했어요. 주소 알려줄래?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다가 서윤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너한테 나 이야기 안 했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요. 가족 이야기 자체를 거의 안 하셨어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미정이는 날 잊으려고 했을 거야. 아니면 날 위해서 조용히 있어준 거겠지. 서윤은 회장을 봤어요. 엄마는 늘 혼자였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그냥 저랑 둘이서만 살았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는 20분쯤 달려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들, 빨래가 널린 옥상. 벤츠 5대가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여기에요. 서윤이 작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3층짜리 빌라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 내렸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여기서 기다려. 네, 회장님. 회장은 서윤과 함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습한 냄새, 벽에 금이 간 모습.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어요. 서윤은 2층 끝방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서윤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좁은 현관, 신발 몇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낡은 운동화도 보였어요. 서윤은 그 신발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정확히는 투룸인데 방 하나는 거의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겸 방은 6평 정도였어요. 작은 부엌, 낡은 냉장고, 오래된 선풍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약했습니다. 회장은 그 좁은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는 서윤의 상장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표창장.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며 붙여놓은 것들이었겠죠. 작은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이불이 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였어요. 회장은 그 이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져봤어요. 낡고 얇은 이불이었습니다. 미정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여기서 살았구나. 서윤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회장은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 몇 개와 김치통이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란 몇 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파스. 모두 엄마가 먹던 것들이었겠죠. 회장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어. 회장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서유는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어떻게 이게 괜찮아? 회장은 방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여기 월세가 얼마니? 30만 원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만 원. 자신이 한 끼 식사에 쓰는 돈이었어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요. 엄마가 몇 년 모아서 마련한 돈이에요.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엄마가 남긴 게 있어요. 뭐?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엄마 일기예요. 엄마가 가끔 쓰시던 거예요. 서윤은 그 일기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어요.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보였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2015년 3월 5일. 오늘 윤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다. 나는 윤희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윤희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오늘 윤희가 상장을 받아왔다. 개근상이라고 한다.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도 윤희는 항상 씩씩하다. 고마워, 윤아. 엄마 딸이 되어줘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장을 넘겨갔어요. 2020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윤희한테 케이크를 사줬다. 편의점에서 파는 싸구려지만 윤희는 좋아했다. 나는 윤희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하지만 윤희는 웃으며 말한다. 엄마, 나는 행복해요. 그 말에 나는 또 운다. 회장은 울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요. 날짜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나는 곧 떠날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윤희한테 미안하다.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해줘서.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 윤아, 너는 꼭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언젠가 내 언니를 만나게 된다면 언니한테 전해줘. 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회장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미정아.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너 끝까지 날 생각했구나. 끝까지 날 걱정했어.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봤어요. 서윤아. 네. 미정이가 마지막까지 바란 게 뭔지 알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미정이 소원을 꼭 이뤄줄 거야. 너를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미정이한테 갚는 길이니까. 서윤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엄마의 작은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랑 같이 살자.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나랑 같이 살아. 우리 집으로 가자.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회장이 물었습니다. 월세는? 생활비는? 학교는 어떻게 할 건데? 서유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편의점 알바 계속하면 돼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른 일도 구하고.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네. 너는 19살이야. 공부해야 할 나이지. 일만 하면서 살 나이가 아니야. 회장은 서윤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가 뭘 바랐는지 알잖아. 너한테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했어. 대학도 보내고 싶어 했고.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모한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걸요. 회장은 서윤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짐이 아니야. 너는 내 가족이야. 내 족하고 내 피부치야.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미정이가 남긴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고.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전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겠지.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서유는 안도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집에 와줄래? 엄마 이야기도 더 하고 싶고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 서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원룸을 나섰습니다. 서유는 문을 잠그며 방을 돌아봤어요. 엄마가 살던 이 공간.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이곳.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거리가 깨끗해지고 건물이 높아졌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 주택가에 들어섰어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이 있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한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자동 대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눈이 커졌어요. 정원이 너무 넓었습니다. 잔디밭, 분수, 나무들. 그리고 저 멀리 3층짜리 집이 보였어요. 여기가 이모 집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어가자. 차에서 내리자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응. 이분은 서윤이야. 오늘부터 손님이니까 잘 모셔드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서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서윤이 살던 원룸의 10배는 넓어 보였습니다. 앉아. 편하게 있어.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지금까지 앉아본 소파 중 가장 편했습니다. 차 마실래? 아니면 주스? 아, 물이요. 회장은 집사에게 지시했고 곧 물이 나왔어요. 크리스탈 잔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서윤은 조금씩 마셨어요. 서윤아, 잠깐만 기다려. 가져올 게 있어. 회장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도자기와 조각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비현실적이었어요. 잠시 후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회장은 서윤 옆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미정이야. 서유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거야. 회장이 설명했어요. 내 옆에 있는 게 나고,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었구나. 서유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엄마의 웃는 얼굴. 서유는 엄마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피곤해 보였고 힘들어 보였어요. 웃을 때도 어딘가 슬픈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엄마는 달랐어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놀던 날이야. 회장이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두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크리스마스 때 작은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유는 사진을 하나씩 봤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런 얼굴로 웃는 걸 저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회장은 서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미정이는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을 거야. 너 앞에서는 강한 엄마로 있고 싶었겠지.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엄마도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는 저 때문에 힘들기만 했나 봐요. 아니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너 때문에 행복했어. 일기에도 그렇게 썼잖아. 너는 미정이한테 세상 전부였어.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회장은 서윤을 안았어요. 울어. 마음껏 울어. 참지 말고. 서윤은 회장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 엄마가 겪었을 고통, 엄마가 혼자 감당했던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회장도 함께 울었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너무 늦게 찾은 후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윤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윤아. 네.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는 미정이를 지킬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너는 지킬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미정이 대신. 서윤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나랑 같이 살자. 여기서 미정이가 못 받은 사랑을, 미정이가 못 누린 따뜻함을 너한테 줄게.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회장의 품이, 회장의 말이. 천천히 생각해.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회장의 집 객실에서 잤어요.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서 서윤을 보고 있을까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윤아, 너는 잘 살아야 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행복해야 해. 서윤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유는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드러웠어요. 서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푹신한 침대, 깨끗한 방. 꿈이 아니었어요. 서유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너무 많이 울었나 봅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서유나, 일어났니?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아래로 내려올래? 아침 먹자. 서유는 옷을 입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흰 쌀밥,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반찬들. 서윤의 원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앉아. 회장이 자리를 가리켰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서윤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먹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맛과는 달랐지만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맛있니? 네, 맛있어요.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은 서윤에게 말했어요. 서윤아, 너 꿈이 뭐니?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꿈이요? 하고 싶은 게 있니? 되고 싶은 게 있다면?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의사? 네.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요.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돌봐주시는 걸 봤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항암 치료도 중간에 그만뒀고요. 만약 제가 의사였다면 엄마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되고 싶은 거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야. 정말 좋은 꿈이야. 회장은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가자. 네. 내 엄마가 못 간 길을 내가 대신 가는 거야. 서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도 뒤처졌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돈도 없고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달라.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검정고시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의대 준비하고 필요하면 유학도 보내줄게.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왜 안 되는데?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 조카야. 내 가족이고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서윤은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미정이 딸을 돌볼 수 있게 해줘서. 그날부터 서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불렀어요. 수학, 영어, 과학 선생님들이 매일 집으로 왔습니다. 서윤은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석 달 후 서윤은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회장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이제 본격적으로 의대 준비를 하자. 서윤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생물, 화학, 물리를 깊이 있게 배웠어요. 영어도 원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서윤에게 제안했어요. 서윤아, 미국 유학 어째? 미국이요? 응. 거기 좋은 의대들이 많아. 너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모랑 떨어지는 게. 회장은 웃었어요. 괜찮아. 나는 여기서 너를 응원할게. 그리고 방학 때마다 만나면 되잖아. 너는 내 꿈을 위해 가야 해. 서윤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2년 후 서윤은 미국의 한명문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서윤은 엄마 산소에 갔어요. 회장이 엄마를 좋은 곳에 모셔드렸습니다. 언덕 위 햇살 좋은 곳이었어요. 엄마, 저 의대 붙었어요. 서윤은 엄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의대예요. 제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엄마가 못 이룬 꿈을요. 제가 대신 이룰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윤아. 엄마는 자랑스러워.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모가 정말 잘해주세요. 엄마처럼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엄마보다 더 잘해주세요.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잘 살게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회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이 엄마와 대화하는 모습.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미정아, 봐.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정말 잘 크고 있어. 너무 착하고 똑똑해. 꼭 너 닮았어.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서윤이는 내가 꼭 지킬 거야.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내가 못 누린 행복을 서윤이한테 다 줄게.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전부니까.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이 일어나서 돌아왔어요. 이모, 기다리셨죠? 아니, 괜찮아. 가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서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석 달 후 서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회장은 서윤을 꼭 안았어요. 잘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네, 이모. 그리고 서윤아. 네. 미정이 딸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서윤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회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엄마가 걷지 못한 길을, 엄마가 꿈꾸던 미래를 서윤이 대신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시는 날이었어요. 언덕 위 묘지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24살이 된 서윤. 이제는 의사였습니다. 서윤은 엄마 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흰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미를 묘 앞에 놓고 잠시 손을 모았어요. 엄마, 보여요? 서윤은 자신의 하얀 가운을 가리켰습니다. 저 의사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거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졸업식 때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 가운 입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한 날도 많았고
시험 때문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서요. 제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서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학비도 생활비도 다 대주셨고요.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면 이모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처럼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모는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해주세요. 엄마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씩씩했는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엄마가 그리워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모는 말씀하세요. 서윤아, 너는 미정이가 주고 간 선물이라고. 너를 보면 미정이가 보인다고. 그래서 이모도 외롭지 않대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대신 이모가 제 인생을 안아주고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이모가 아니었으면요. 이모는 엄마가 보내준 천사 같아요. 서윤은 다시 묘를 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여기서 일할 거예요. 서울의 한 큰 병원에서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됐어요. 서윤의 얼굴에 결연함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엄마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모도 그걸 응원해 주셨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윤과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모도 미국까지 오셨어요. 제 졸업식 보러요. 이모는 그날 많이 우셨어요. 미정이가 봤으면 좋겠다고. 미정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고요. 서윤은 그 사진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보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이모랑 저랑요. 서윤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모는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피는 원래 이어져 있었지만 마음도 이어졌다고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모는 제게 엄마 같은 분이에요. 아니, 이모는 이모예요. 엄마와는 다른, 또 다른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서윤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엄마는 힘들게 사셨죠.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쌍둥이 언니와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자라시고 아빠 돌아가신 후에는 저까지 혼자 키우시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엄마 고생하시는 걸 덜어드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아프셨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저를 위해 뭘 포기했는지.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엄마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를 봐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요. 엄마 딸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요. 서윤은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엄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제 엄마여서 감사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돌아봤어요. 회장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 미정이한테 인사하러 왔어. 회장은 서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국화를 내려놓았어요. 미정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또 왔어. 너 보고 싶어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이 의사 됐어. 우리 조카 정말 훌륭하게 컸어. 너 닮아서 착하고 똑똑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 남겨줘서.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아. 덕분에 나는 가족이 있어.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너, 나, 서윤이. 서윤도 회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묘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엄마, 이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와 이모의 삶은 갈라졌지만 결국 저를 통해 다시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라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제 하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지.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모랑 함께요. 엄마가 못 누린 따뜻함을, 엄마가 못 받은 사랑을 저는 이모한테서 받고 있어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하늘에서 웃으세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엄마 딸은 행복하니까요. 회장과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계속 흩날렸어요. 마치 엄마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이제 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이모.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이모가 좋아하는 거요. 그래.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럼 미정이가 좋아하던 걸 먹자. 엄마가 뭘 좋아하셨는데요? 된장찌개. 미정이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로요.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엄마.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서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이모가 있었어요. 엄마의 쌍둥이 언니. 엄마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같은 사람. 서윤은 회장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엄마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겠죠. 딸이 행복해서. 언니가 딸을 지켜주고 있어서. 서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 저 정말 괜찮아요. 이모 덕분이에요. 회장은 서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나도 내 덕분이야. 서윤아, 고마워. 미정이 딸이 되어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엄마가 꿈꾸던 미래를 향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윤이었다면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회장이었다면 평생 찾던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때로 삶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납니다.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